네, 오늘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뭐 분위기라든지 시장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약간 좀 부진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주 몇 가지들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뭐 제일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CMG 제약입니다. CMG 제약은 이제 오늘 정신분열 계량 신약에 대한 이제 FDA 승인 심사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정신분열증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업체들이 동반 이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FDA 허가 신청 같은 경우는 내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허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계량 신약에 대한 임상 1상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임상 1상 진행 결과 뭐 동등한 기존 신약, 기존 그 제약과 동일한 효능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그 제약과 동일한 이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뭐 추가적인 임상 없이 바로 이제 신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오츠카 제약에서 만든 정신분열제 제약을 이제 새롭게 개량을 한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 기존 오츠카 제약에서 만든 정신분열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알약 또는 주사제로 이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투여하거나 이제 먹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CMG 제약에서 개량한 필름형 정신분열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복용도 굉장히 쉽고 그만큼 성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을 염두를 하시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부터 코스닥 시장 내에서 뭐 코스닥 대장주인 이 셀트리온이 또 미국에 대한 진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강세를 보이면서 셀트리온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제약업종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잖아요. 제약주들의 반등세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어떨까요? 네, 최근 보시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약 그리고 바이오 SK 업종들이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약품 이슈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세, 좀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종목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은 이제 최근에 인적 분할을 결정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빠졌습니다. 빠진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OLED 수주 확대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등세 장 초반에 6%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좀 빠졌었죠. 네. 빠진 흐름인데 그래도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수주라든지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가장 크게 올랐었던 이제 이유들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그 OLED 업체의 단독으로 이제 각종 이제 수주 그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의 전체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은 이런 이제 아몰레드 장비 수주 규모가 전체 매출에서 한 90% 이상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BOE 그리고 텐마, 비조녹스 등으로 해서 앞으로 OLED, 아몰레드 생산량을 이제 꾸준히 늘리고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증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2018년까지 거의 수주 물량이 한 1조 원 정도 규모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우상향 추세라든지 성장세가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다 이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OLED 장비 수주 확대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거의 한 30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났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SK 하이닉스 향 물량들이 수주 물량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3D 낸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8단에서 68단으로 굉장히 고단화되어 가면서 이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추가적인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좀 사실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하반기 쪽으로 이제 POLED 쪽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증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OLED TV가 점차적으로 대형화 추세가 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작은 장비들은 이제 작은 장비들에서 대형화 장비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추가적인 하반기 실적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파트론입니다. 오늘 뭐 파트론 그리고 뭐 아모텍, 한솔테크닉스, 삼성 갤럭시 노트 7 부품주들이 오늘 조금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파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협력사의 그 재고 물량에 대한 이제 전액을 이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결정을 하면서 부품사들은 이제 한시름 놓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발주된 그리고 생산이 완료된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 라인들을 확인을 해서 일부적으로 이제 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사라지면서 조금의 반등세는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뭐 추가적인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불확실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액 보상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존의 이제 부품사들이 갤럭시 노트 7 이제 관련 이제 장비들을 도입을 했고 이제 이런 단독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장비들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삼성전자와 추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 내 파트론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한 종목도 살펴주실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IM입니다. IM이 뭐 장 초반에 뭐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지금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자체 개발한 카메라 모듈이 이제 VCM을 삼성전자의 ODM 형식으로 해서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이 VCM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 빠른 반응 속도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모션 인식 이런 이제 부품도 이제 그 VCM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 쪽으로 성장이 된다 그러면 VCM의 추가적인 이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10일에는 유상증자 한 14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런 VCM의 ODM 공장 증설을 확대하기 위한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살펴보시면은 앞으로 ODM 업체로 얼마나 좀 큰 성장을 할 수가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긍정적인 수급 그리고 뭐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를 조금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수급 쪽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기관의 매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오전에 순매수를 소폭 보이던 이제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한 부분 역시 그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실적 불확실성들이 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부분이 좀 크겠고요. 어제 뭐 강하게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전체적인 제약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의 좀 분위기를 좀 바꿔놓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뭐 장 초반에 2% 이상 반등하다가 좀 빠지는 흐름들을 나타냈었는데 그 외에 그 바이오라든지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은 긍정적인 뭐 장 후반까지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원활하게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부품주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그 부품주들, 휴대폰 부품주들 해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은 조금 그동안의 불확실성,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코스닥을 조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이 뭐 램시마 판매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둔화되면서 약세로 좀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뭐 게임 사업을 강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소폭의 한 1%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카카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죠. 광고에 대한 이제 매출 감소라든지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뭐 바이오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청약률이 거의 한 103% 이상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바이오라든지 제약 쪽으로 해서 불확실성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 세워주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하루살이 코스닥. 뭐 네. 2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 상승 탄력이 너무
작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살이 코스닥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뭐 하루 그렇게 다른 흐름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돼서 이렇게 하루살이 코스닥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난 그 코스닥 전체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지난 7일 이후 680포인트를 이탈했는데 그 이후에 하루는 떨어졌다가 하루는 멈췄다가 또 하루는 떨어졌다가 하루는 멈췄다가 이렇게 계속적인 퐁당퐁당 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뭐 반도체 업종들이 살짝 올라가면서 하락을 좀 멈춰주는 흐름 나타냈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좀 상승하면서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반등을 했고요. 그런 영향으로 또 멈춰주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좀 다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추세는 아래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내부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대형주 쪽으로 해서 외국인의 자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도 좀 영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가장 그 코스닥 내부적으로 뭐 공매도 잔량들이 지금 공매도 매수 대기 물량들이 엄청 많죠. 공매도 물량들이 사상 최고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015년까지 보시면은 기관의 매도가 한 2조 원 2천억 규모로 그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 그 10월까지 올해 10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거의 4조 4,500억 원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기관의 매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장 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겠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라든지 이제 운용사들의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비우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 강세가 뭐 연말까지 보시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하락 압력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도 거의 1조 원 이상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량들이 한꺼번에 반대 매매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강한 수급을 나타내기보다는 좀 경계심을 나타내면서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뭐 오늘 660포인트를 좀 지지하면서 반등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하락은 좀 멈춰주면서 하반 경직된 흐름을 나타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강하게 추세를 돌려 세워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간 조정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철호 이사님은 어떠한 전략 갖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특별한 글로벌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660포인트 오늘 지지했던 그 구간을 가장 그 지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그 전체적인 뭐 시장 분위기와 좀 다른 코스닥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그 뭐 갤럭시 노트 7 이슈라든지 뭐 한미약품 이슈가 좀 진정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 업종들이 좀 반등세는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돌려 세우기에는 여전히 뭐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관의 매도세 지속 그리고 개인 신용 잔고 증가, 공매도 등이 계속적인 하락 압력을 작용하는 만큼 코스닥 시장은 이런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제 반등 모멘텀들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실적 기대감이 높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반등을 했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스닥 분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수급이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660포인트를 얼마나 잘 지지하고 버텨주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이 대형주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많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약간은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라든지 OLED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세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잡아가고 조금 기간 조정을 염두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반도체나 OLED 업종 내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도 있으신가요?
네, 오늘 뭐 특별하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오늘 네. 뭐 테스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테스는 뭐 한국경제TV에서도 꾸준히 여러분 그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아시는 종목일 텐데 3D 낸드 쪽으로 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이제 업체가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3D 낸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3D 낸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테스의 실적이 그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7이 이제 최근에 뭐 예약 판매를 실시를 했는데 이 아이폰 7에 256GB의 이 3D 낸드를 탑재했다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D 낸드 시장이 좀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이 뭐 고성능 그리고 저전력 그리고 프리미엄화로 지금 많이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3D 낸드 시장이 기존 하드에서 SSD로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테스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외에도 뭐 도시바라든지 뭐 마이크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등이 계속적으로 3D 낸드 이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3D 낸드 캐파를 전체 반도체 중에서 50%까지 키우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도시바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3D 낸드 규모를 80%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만큼 이 테스의 장비의 수주 확대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테스의 경우는 꾸준히 뭐 올해 동안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한 목표 주가라던가 좀 자세한 구체적인 매매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뭐 지지부진한 조금 조정 흐름을 나타냈는데 네. 29,900원에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만 원대 부근에서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인 22,800원, 23,000원 부근까지는 빠르게 반등세 추세를 돌려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이 정도를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